골머리를 앓던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친구 소개로 만나서 2년 연애 끝에 결혼했어요. 연애하던 시절에 본 남편은 참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모습에 반했어요. 거기다 말투도 조곤조곤하고 사람이 침착해 보여서 매력적이었죠. 무엇보다도 사람이 잘 당황하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차분하고 옳고 그름을 따져나가는 모습이 우유부단한 제 눈에는 참 멋있게 보였죠. 그래서 조건 집안 따질 거 없이 사람만 보고 결혼했어요. 어차피 저도 남편도 그저 그런 소시민 집안에서 자라서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었어요. 신혼집도 전세로 출발해서 그냥저냥 모으면서 살았고요. 다만 그래도 저희 집은 아버지가 교직에 계셨고 어머니도 일을 하셔서 어렸을 적부터 돈이 부족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남편 집은 말 그대로 물려받을 것도 하나도 없겠더라고요. 두 분 건강 안 좋아지셔서 일 놓으시면 그걸로 수입도 없으실 것 같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셔서 그냥 조건 보지 말고 결혼하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연애 때 설레던 마음은 오래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남편이 연애 때랑은 조금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배려심 많고 저를 존중해주던 사람은 어디 가고 영 어리버리한 사람이 눈앞에 있더라고요. 일재주가 좀 없다고 해야 하나? 자기 나름으로는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데 결국 다 다시 제 손을 거쳐야 되니까요. 본인은 그런 줄도 몰라요. 맞벌이 하는 와중에도 주말만 되면 뭐 맛있는 것 좀 만들어봐라 그러고 예의 바른 거랑 눈치 빠른 거는 좀 별개더라고요. 제가 남편의 장점 몇 가지를 보고 그냥 남편은 다 잘하는 줄 착각한 거였어요. 남편이야 적당히 혼내면서 가르쳐서 살면 되는데 문제는 시집 식구들이었어요. 시댁을 찾아뵈면 앞장서서 이 일 저 일 하는데 시어머니는 그게 그냥 당연한 건 줄 아시나 봐요. 제가 며느리니까 당연한 걸 수는 있는데 뭐만 하면 따라다니면서 입을 대세요. 맨날 친정에서 어떻게 배웠냐 그러시고요. 처음에는 저도 네, 어머님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따라할게요 하면서 맞춰드렸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냥 본인께서 일하는 방법이랑 안 맞으면 그냥 하는 소리 같았어요. 사람 세워놓고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좀만 틀어지면 친정 소리를 하니까 저도 듣기가 민망했었죠. 아무리 악의 없이 하는 말이라지만 그게 몇 번 반복되니까 말할 때 남을 배려를 안 하시는 분 같았어요. 시누이는 대놓고 사람이 좀 이상했어요. 평소에도 좋게 말하면 자유분방한 스타일이고 그냥 대놓고 말하면 계획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저한테 예의도 잘 안 갖추고 뭔 일만 있으면 저한테 떠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시댁 제사가 있어서 음식 준비를 하면 코빼기도 안 비치고 나가서 놀다가 제사 끝나면 음식 먹기에 바빴어요. 한 번은 제사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들어올 때 뭐 좀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더니 자기는 사람 만나느라 늦게 들어온다고 음식 준비하는 저더러 좀 사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든지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시누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저도 일하는데 자기 집 제사에 어쩜 그렇게 행동하냐고 했죠. 냅둬. 걔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일 같은 거 시켜도 절대 안 했어. 고집이 얼마나 센지.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자기, 우리 집 와보면 느끼는 거 없어? 우리 집에서는 어렸을 적부터 자기 일은 자기가 하지 누가 해주고 그런 거 없었어. 애야? 쏙 빠져있게? 모르면 가르쳐야지. 오빠가 돼서 그런 말도 못해? 아이고 골치 아프다. 그냥 둬라. 네 말대로 애다 애. 어릴 때도 안 하던 걸 이제 나이가 저런데 뭘 가르친다고 말을 듣겠냐? 그러면서 어차피 이제 곧 시집 갈 테니 냅두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시누이가 놀다가 시집 갈 동안 일은 저 혼자만 하나요? 남편이 시집살이 더 시킨다더니 바깥일에는 옳다 그르다 잘 따지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서는 뭔 부조리가 있어도 신경을 안 쓰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 흉 보는 사람은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고 생각해서 나는 결혼하면 남편 흉은 절대 안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 만나면 남편 흉 보는 일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친구들 조언도 듣고요. 아휴, 그거 골치 아프네. 남편이 못 막아주면 방법 없어.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실수하니까 내 등을 철썩 때리더라고. 어이가 없어서 정색을 하고 말했더니 그다음부터는 버릇 싹 고쳐졌어. 야, 네 밥그릇은 네가 챙겨야 돼. 뭔 건수 있을 때마다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다 말씀드려. 안 그럼 본인은 몰라.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딱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서 수긍이 갔어요. 그때까지는 어지간하면 일 안 만들려고 좋게 넘어갔는데 제 밥그릇은 제가 챙겨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싸움을 못 만드는 성격인지라 굳이 이런저런 일을 들쑤실 필요는 없지만 그때부터 저도 꼭 할 일만 하고 그 외에는 무시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사람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좀 생각 없이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스타일이라서 맞서기보다는 적당히 무시하고 제 할 일만 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 전화도 굳이 애써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부재중 전화 떠 있어도 그냥 제가 내키면 전화하고 아니면 넘어가 버렸어요. 꼭 제가 필요한 일이 아닌데도 사소하게 뭐 사와라, 뭐 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무슨 인부 부리듯이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바빠서 무시해버리면 또 알아서들 해결하시곤 했어요. 어차피 남편은 별 도움이 안 되니 제 선에서 하나하나 차단해갔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일에는 발벗고 나섰어요. 그런데 도와드려도 옆에서 누구 집 며느리 어쩌고 하시면서 비교하시면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물론 처음에는 저항이 좀 있었죠. 제가 바쁘다고 연락도 안 하고 간단한 심부름도 안 하니까 하루는 대뜸 저더러 굳이 나가서 일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하면 어떻냐고 그러시더라고요. 남편 월급이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항상 말씀이 그런 식이었어요. 별 대책도 없으시면서 굳이 입을 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다가 생각해보니 저 말이 또 레퍼토리가 될 것 같아서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 했더니 시어머니 버릇은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누이였어요. 시누이는 결혼을 하고는 얼마 못 가 이혼을 했어요.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초장부터 남편 길을 들이려고 난리를 치다가 남편이 그만 질려서 이혼을 하자고 했나 봐요. 워낙에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과정에 시어머니도 단단히 한 몫을 한 것 같아요. 제 눈으로 옆에서 지켜본 것도 많아요. 제 보기에는 심해보 되던 사람이 멀쩡하고 성실한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는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사위가 마음에 들고 어쩌고 말씀이 많았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걸린 게 시누이 남편이 명절이라고 선물을 좋은 걸 보내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판매자한테 전화해서 물건이 좋네 어쩌네 이거 어떻게 해서 먹는 거네 하면서 묻더니 전혀 상관없는 사람한테 사위가 보내도 이런 걸 보내고 어쩌고 하면서 사위 될 사람 욕을 신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 그 판매자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위 고향 후배였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전부 사위 귀에 들어갔고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건 시어머니가 시누이 신혼집을 방문했는데 또 거기 가서 사위 듣는데 뭐라고 입을 댔나 봐요. 저도 들으면 비위 상하는데 그 사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래서 아마 표정이 좀 안 좋았댔나 그랬는데 시누이가 그걸 또 꼬투리를 잡아서 그때부터 남편이랑 대판 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댁에 있을 때 보니까 시어머니가 남편 어떻게 잡으라고 전화로 조언도 해주시더라고요. 시누이 말투도 시어머니를 꼭 닮아서 안 봐도 얼마나 사람을 몰아붙였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2년도 채 안 돼서 이혼하고는 다시 시댁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하고 왔으면 자기 앞길 찾아서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또 뭔 짓을 했는지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었어요. 진즉에 새싹은 알아봤지만 하는 걸 보고 있으니 진짜 골치 아프더라고요. 하는 짓이 그러니 남편도 더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몇 번 혼을 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나이 많은 오빠한테 얼마나 악을 쓰고 달려드는 걸 보고 혀를 내둘렀어요. 그래서 남편이 그만하자고 하면 혼자서 1시간을 다 들리게 궁시렁대면서 오빠 욕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있으니 어쩌다 이혼했는지 훤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진즉에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그어놨기 때문에 그냥 봐도 못 본 척 했는데
일해서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사람들이나 만나러 다니고 나이 많은 부모한테 얹혀 사는 걸 보니 이제는 시부모들이 불쌍해질 지경이었어요. 그렇다고 시부모가 돈이 많은 사람들도 아닌데 뭘 믿고 저러나 했죠.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는 직장도 다니고 하더니 결혼해서 한번 놀아보니까 재미를 들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불러내서 용돈도 주고 일 좀 하라고 타일렀죠.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나마 일한다고 잡은 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러면서 당분간 여유 시간을 많이 가지고 살겠대요. 결혼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고요. 1년 좀 넘게 살다 와서는 결혼 생활을 뭘 얼마나 했다고. 그러거나 말거나 에라 난 모르겠다 하고 있었는데 상자 안에 썩은 사과 있으면 나머지도 썩는 것처럼 시누이는 주위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는 빚 갚고 뭐하고 다 안 되니까 언젠가부터 돈 없으면 친구들한테 빌리고 또 어디 가서 빌리고 그러고 있었나 봐요. 저도 몇십만 원씩 여러 번 빌려줬죠. 그런데 제대로 갚지도 않고 그러니까 점점 빌릴 데가 없어졌는지 사촌 형제들한테까지 푼돈을 꾸고 다녔나 봐요. 어릴 때야 사촌 형제들이지 커서 보면 얼마나 본다고 거기까지 손을 벌렸는지. 그러다가 숙부님들이 한 소리를 했는지 결국 들통이 나서 집안 망신을 톡톡히 당했죠. 나이 30에 그러고 다니면 거의 인간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시누이니까 거절은 못하고 조금씩 여유 되는 대로 없는 돈 셈치고 가끔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그게 화근이 돼버렸죠. 한 번은 저더러 통장을 하나만 만들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통장은 왜요? 언니, 통장 없으니까 불편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물건 하나 주문하려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요.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거래통장 하나는 남겨둘 법한데 정말 뭐라고 사는 건지. 해줄까 말까 했는데 남편한테 이야기하니 걔가 설마 그걸 대포통장으로야 쓰겠냐고 사정 한번 봐주라 그래서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핸드폰을 하나 개통해달라 그러더라고요. 기가 막히긴 했지만 불쌍하기도 해서 하나 해줬어요. 그랬더니 몇 개월 안 돼서 요금이 120만 원이 미납이 되더라고요. 알고 보니 시누이는 알아보라는 직장은 안 알아보고 집에서 게임하면서 그 안에서 게임하는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명의로 된 휴대폰으로 게임 아이템을 엄청 샀더라고요. 내역서 보니까 정작 통화료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 돈으로 요금 내고 핸드폰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집에 찾아와서 이제 안 그럴 테니 핸드폰 하나만 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아가씨, 제가 할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직장 알아보시고 하셔야죠. 언제까지 부모 밑에 있을 수 있나요? 언니, 저도 많이 알아봤는데 요즘 직장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누가 좋은 직장 소개시켜주면 저도 열심히 일할 자신 있어요. 늘 말만 앞서는 게 짜증이 나긴 했지만 혹시나 일자리 잡아주면 일하려나 싶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신용이 그러니까 뭘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아는 언니네 공부방에 보조교사로 넣어줬더니 하루에 서너 시간 애들 가르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전히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게임하는 사람들 중에 돈 많은 사람 많다고 열심히 게임해서 좋은 남자 물어서 재혼할 거래요. 아휴, 도대체 어쩌다가 남편 집안에 저런 흉물이 태어났는지. 그런데 본인 말대로 게임하면서 슬금슬금 남자를 조금 만나고 다니기는 하는 것 같았어요. 별로 알고 싶지는 않았는데 남자만 만나고 오면 저희 집에 와서 한참을 떠들면서 놀다 갔거든요. 무슨 이유에선지 게임상에서는 공주 대접을 받고 사나봐요. 만날 남자들이 전국에 줄을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라도로 강원도로 다니면서 오라 그런다고 다 가서 만나고 오더니 만나고 오면 남자가 대머리더라 나이가 많더라 하고 한탄만 해대더라고요. 그나마 결혼하기 전에는 호리호리하기라도 했는데 결혼 한번 갔다 오더니만 살은 엄청 쪄서 입는 옷도 다 새로 산 주제에 본인은 뭘 내세우겠다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갑자기 씀씀이가 커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못 보던 것을 하나씩 척척 걸치고 다니고 옷도 비싼 것만 해 입고
진짜 돈 많은 남자를 물었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자기가 애들을 잘 가르쳐서 여기저기서 과외가 많이 들어왔대요. 뭐 그렇게라도 잘 살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웬걸 이 미친 인간이 드디어 사고를 치더라고요. 어느 날 제 앞으로 우편물이 날아왔어요. 뜯어보니 무슨 대부업체 연체 내역이더라고요. 저는 알지도 못하는 업체에서 왜 연체 내역이 있나 싶어 전화했더니 제가 빌린 돈이 맞다고 하면서 제 남편 휴대전화 번호까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쪽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제 번호가 아니었어요. 제 앞으로 개설된 다른 핸드폰이 있더라고요. 그걸 안 순간 설마 하며 전화를 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시댁에 찾아가서 신우이에게 난리를 쳤습니다.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는지. 몇 달 전에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신우이가 그걸 훔쳐다가는 제 명의로 대부업체에 돈 빌리고 핸드폰 개통에 신용카드까지 만들었더라고요. 바른 대로 대라고 했더니 벌써 빚이 2천만 원 돈이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알아 누울 뻔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이래서 꼭 갚을게요. 아니, 지금 돈 갚는다 그러면 다예요? 남의 신분증을 훔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처음부터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카드값이 밀려서 대출까지 했어요. 언니 정말 죄송해요. 뭘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애초에 저 몰래 카드랑 휴대폰 만든 게 잘못이잖아요. 이거 도둑질인 거 몰라요? 아니 그랬으면 갚기나 하든가. 뒷감당은 나 몰라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제 신용 상태 어쩔 거예요 이거. 이게 1, 2년 안에 회복이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더 열받는 건 그렇게까지 신우이를 추궁하고 있는데 밖에서 듣던 시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얘, 뭘 그렇게까지 그러니? 천천히 갚아주면 되지. 무슨 도둑년 소리까지 나오고 집을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기가 막혀서 그만 억소리 내면서 쓰러질 뻔했는데 남편이 후닥닥 들어와서는 저를 바깥으로 데려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분해서 끄끄대면서 울었어요. 야 수경아 좀 일단 진정 좀 해라. 제가 이혼하고 나서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그러는 거잖아. 너도 똑같아 이 미친 인간아. 네 동생이 멀쩡한 나까지 신용불량자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이해하고 말 일이야? 이해해 볼 테니 그럼 당장 내일 다 갚아놔. 행여나 우리 돈으로 갚자느니 그딴 소리 하면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니 시어머니는 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장 2천만 원이 어딨니? 일단 좀 갚아주고 천천히 생각해보자. 예, 아가, 신우이라고 하나 있는데 한 번만 좀 넘어가 줘라. 응? 날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안 되겠니? 시어머니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쉬운 소리를 하는데 진짜 사람이 미치고 뒹굴 것 같으니까 어이가 없어서 눈물밖에 안 나더라고요. 어디서 가증스럽게 사랑한다는 무슨? 울면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럼 최근에 신우이가 씀씀이가 커진 게 다 제 명의로 쓰고 다닌 돈이잖아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거짓말인지. 무릎 꿇고 빌어도 봐줄까 말까 한 판국에 엄마랑 오빠가 지 편 들어주니까 지 방에서 나와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앞으로 일을 의논했어요. 자기야,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일단 이번 주 안으로 돈 다 정리하는데 절대 우리 돈으로 해서는 안 돼. 알았지? 나도 마음이야 그렇긴 한데 수경아, 일단 일은 해결하고 봐야지. 그래, 해결하는데. 아니 그럼 아버님 어머님이 쟁여두고 쓰실 돈은 따로 있고 딸이 저지른 건 우리가 해결해야 돼? 그게 자기 혼자 번 돈이야? 좋아. 돈이야 그렇다 쳐. 해결해주면 아가씨가 뉘우치고 그 돈 갚을 것 같아? 나도 모르겠다. 일단 내일 생각하자. 그러는 남편을 보고 있자니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남편도 똑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왜 제가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못 받고 해결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날 며칠간 연차를 내고 집에서 쉬다가 문득 생각나서 신우이를 소개시켜준 공부방에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서도 학부모랑 선생이랑 이간질하다가 쫓겨났다더라고요. 괜히 소개시켜준 죄로 언니를 찾아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오늘 안으로 해결하고 단판을 지으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 남편이 하는 말이 신우이가 이제부터 벌어서 갚겠다고 했으니 지켜보자는 거예요. 네 동생이라도 내다 팔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그냥 남편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안 하기로 마음먹고 그냥 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신우를 그렇게 만든 건 오냐오냐 다 받아준 시어머니와 남편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 버르장머리를 싹 뜯어 고쳐야지만 신우가 이런 무서운 질주를 멈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서류를 꾸미는데 어디서부터 누구까지 고소를 해야 할지 복잡해지더라고요. 일단은 신우이의 명의 도용, 절도, 금융 사기 등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고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제가 어지간하면 좋게 넘어가려고 했는데 암만 생각해봐도 아가씨는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뭔 일을 벌였는지도 모르고 반성도 없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그렇게 제 얼굴에 먹칠을 하고 다녀요? 곧 연락할 거니까 경찰이랑 이야기하세요 이제. 얼마 있다가 시댁에서 전화가 불나게 오더라고요. 계속 무시하다가 내가 피할 게 있나 싶어 전화를 받았더니 시어머니가 당장에 시댁으로 오래요. 그래서 그냥 이따 남편 마칠 시간 되면 찾아가겠다고 했어요. 전화 끊고 생각해보니 이혼도 해야겠더라고요. 도저히 이런 집안이랑은 제정신으로 상종을 못할 것 같았어요. 아휴, 제가 미쳤지. 어디 그런 인간을 거둬보겠다고. 아휴, 이것도 다 자업자득이죠 뭐.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시댁에서 보자고 하고 먼저 시댁에 갔어요. 모녀가 심각한 얼굴로 거실에 앉아있는 게 벌써 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합의가 잘 되어 있는 모양새였어요. 아가, 너는 그렇게 시애미가 우습게 보이냐? 내가 어저께 그렇게 알아듣게 달랬으면 됐지. 지금 나보라고 이러는 거야? 신우이가 울면서 한창 뭐라고 변명을 하는데 마침 남편이 도착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어요. 당장 고소 취하해라. 내가 땡빚을 내서라도 그 돈 갚아줄 테니. 수경아, 너 왜 그래? 가족끼리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조용히 해봐. 어머님, 지금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돈은 저한테 갚으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아가씨가 빌려 쓴 곳에 갚으셔야죠. 그리고 아가씨가 제 신용 다 망쳐놔서 제가 지금 어떤 지경에 있는지 아세요? 일단 제가 고소한 건 말고도 카드사나 대부업체 속인 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하든지 하겠죠.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설명은 못 드리겠는데 구치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가서 또 거짓말하지 말고 경찰 조사 성실히 받으세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뭐라 이야기해대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고소장만 얹어놓고 나중에 민사소송은 따로 하겠다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남편이 따라와서 붙잡길래 그냥 이혼 준비하자 그러고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씻고 쉬려니까 그제서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뭐하러 용서를 해주나요? 제가 용서해줘도 몇 가지 건은 금융법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와서는 제가 봐주고 자시고도 없어요. 아직 아이는 없으니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고 벌 받을 사람은 받아야죠. 지금은 숙려기간 중입니다. 제가 피해 입은 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만 사실 제일 미운 건 여태껏 믿고 살았던 남편이에요. 그렇게 사리분간을 못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다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탓이라 생각하려고요. 막상 다 털어놓고 나니 정말 속이 후련한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